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0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CES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는 현지 시간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20에 한국 기업 390여 곳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6개사와 중소기업 184개사, 스타트업 200여 개사로 특히 스타트업 참여자가 작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343개사, 프랑스 240개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스타트업 참가자로 중국과 대만, 일본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협회는 정부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참가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내일 개막하는 CES 2020에서 5G 기반의 미디어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 통신사 중 CES에 공식 참가하는 것은 SK텔레콤이 유일합니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과 함께 올해 두 번째로 공동 부스를 차리고 작년보다 8배 이상 큰 규모의 전시장에서 다양한 5G 기반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우선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한 세계 최초 5G 8K TV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5G 8K TV는 SK텔레콤의 5G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삼성 8K TV에서 8K 초고 화질 영상을 무선으로 직수신하는 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6일 다양한 고객선호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인 2020 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2020 코나 일렉트릭 전 트림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기본 적용해 더욱 넓고 선명한 화면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차는 2020 코나 일렉트릭의 공기청정 모드를 새롭게 적용하고 마이크로 에어 필터를 장착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등 차량 내부 공기질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나 일렉트릭은 지난해 국내에서 13,587대가 판매돼 2년 연속 국내 최고 베스트셀링 전기차에 올랐다며 한 번 충전으로 406km 주행 가능한 동급 최대 수준 항속거리를 보유했고 고객 선호 편의 사양을 보강해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아차는 뛰어난 경제성과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적용한 친환경 전기 트럭 봉고3 EV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봉고3 EV는 완충 시 21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13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등판 능력이 우수합니다. 특히 100kW급 충전기로 충전을 할 경우 54분이면 배터리 급속 충전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도심 운송 서비스업의 매력적인 차종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작년 생산량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생산량은 45만 5,865대로 전년 45만 5,252대에 비해 613대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출시된 셀토스의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1월부터 매월 생산량 10,000대 돌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 관계자는 작년 연말 몇 차례 파업이 생산량 증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 다행이라며 올해는 수출 시장이 활성화되고 노사 관계가 원만해져 생산량이 크게 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경영이념인 기업시민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업시민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는 기업시민 소개와 CEO 코너, 기업시민 뉴스, 기업시민 리포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업시민 소개에서는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시민 6대 대표 사업의 방향을 소개하고 CEO 코너는 최정우 회장의 메시지와 대회 연설물 등이 담겼습니다.
기업시민 뉴스는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실천 활동을 사진과 영상으로 꾸몄으며 기업시민 리포트에서는 포스코의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지속 가능 성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1% 나눔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이익 위주의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사장은 6일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진행 프로젝트의 공정 준수와 LNG선 대량 건조체제 구축, 엔지니어링 중심의 경쟁력 확보,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 사장은 LNG선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생산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경쟁 우위에 있는 친환경, 스마트십 기술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며 해양 플랜트 상세 설계 역량을 강화해 100% 자립 기반을 다지자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강행정주의 협의회와 참여연대, 라이더 유니온 등의 관련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 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해외법인 하이트진로 필리핀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필리핀 법인은 2016년 베트남 법인 설립 이후 3년 만에 해외법인으로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은 하이트진로의 6번째 해외법인입니다. 하이트진로는 2016년 소주의 세계화를 선포하고 경제성장과 인구 기반, 주류 시장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인도차이나 벨트 내 동남아시아 국가를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이 중 필리핀은 2018년 GDP가 전년 대비 6.8% 성장했고 현지 증류주 시장은 연간 6천만 상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총괄상무는 필리핀 법인 설립을 통해 시장 맞춤형 전략과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모션을 통해 한국 주류의 위상을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